일본 자민당에서 한국 대응 조치를 연구할 조직을 만들면서 고통수반 조치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면 대응하겠다면서 만든 전담 조직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직접 첫 회의에 가봤는데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징용, 오염수 문제, 한일 두 나라 현안 전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그 뉴스를 보고 궁금해졌어요. 일본은 한국을 왜 싫어할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데 일본이라고 한국을 좋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한국인 입장에서 일본은 가해자고 한국은 피해자인데 일본은 왜 저렇게 당당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어로 된 기사나 논문을 읽거나 일본 방송을 모니터할 능력이 없어서 이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지 않았죠. 대체적인 평가는 일본 극우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책이다 였죠. 그래서 선뜻 손이 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언론까지도 거기에 동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고 치맥을 끊었습니다. 큰 인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고 이른바 명당 자리마다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혹시 그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평가절하된 건 아닐까 하는 일말의 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랬, 그랬습니다. 우선 머릿말부터 읽었어요. 머릿말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의 전반부까지는 희망적이었어요. 전반부의 내용이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증명하는 과정은 불쾌할 수도 있지만 학문의 세계에서든 국익의 차원에서든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게 좋지 않겠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끔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일본이 잘못해서 욕을 하는 건지 그냥 욕을 하고 싶어서 일본을 욕하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형성된 일본에 대한 생각들은 바로 잡는 게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 책을 읽는 게 꺼림직해졌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더 이상 책을 읽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두 문장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범했을 수 있는 잘못에 대한 엄정한 학술적 비판입니다.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것입니다. 큰 문제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과민한 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의 악평이 자자하다 보니 사소한 문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저 두 문장을 읽고 났더니 이 책의 수준이 의심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앞문장에서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술적 비판이 아니라 엄정한 학술적 비판이라고 단서를 달아놓은 부분에서 어지간한 반론은 헛소리로 취급하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자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이 보이는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다음 문장을 읽었더니 앞 문장의 태도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저자들이 정말로 학술적인 비판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으로 오는 문장에 잘못으로 판명되면 인정하고 고치겠다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판이 들어오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서로 비판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론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잘못으로 판명되면 인정하고 고치겠다라는 문장이 와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태도인 겁니다. 제대로 된 지적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고 고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인정하고 고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이 책의 저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저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대로 지적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라는 태도는 상대방이 제대로 된 지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 논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어느 쪽이든 간에 책을 읽는 독자를 무시하고 있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니 이 책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책을 읽고 말고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독자를 무시하고 있는 저자들이 과연 이 책을 쓰는데 얼마나 학술적으로 엄정하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이 책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도 겨우 2문장이잖아요. 2문장으로 책을 판단하는 건 지나치게 섣부른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더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롤로그 첫 문장까지 읽고 바로 포기했어요. 프롤로그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문, 이 문장만으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사실상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굳이 첫 문장에 외국의 시선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 저자들이 외국 시선에 신경을 매우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짐작을 해보자면 한국의 다른 사람들도 외국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평가한다면 그거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그만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일본도 외국이잖아요. 이 책의 저자들은 외국의 시선에 엄청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게 너무 싫을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면 일본도 우리를 싫어할 텐데 일본은 외국이잖아요. 외국이 우리를 싫어하다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가 일본을 비판하는 일은 하지 않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해놓고선 다 해버렸네요. 아무튼 독자들을 무시하고 굉장히 깔아보는 시선에 더해서 외국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저자들의 태도까지 더해지면 이 책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더 이상 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좀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긴 했어요. 책 내용은 아니고요. 겨우 한쪽 정도 읽었는데 저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더 많은 걸 알게 될까 하는 그런 흥미가 좀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고작 그 정도 흥미를 채우기 위해서 책을 읽기에는 제가 받아야 될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책은 여기까지 읽는 걸로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책을 더 읽게 된다면 이후에 감상평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